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게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게 검토가 되고 실행이 됐을 때, 뭐 이제 최대 한 100만원까지 연간 낼 수도 있겠다. 여기서 연간 낼 수도 있겠다는 거는 우리나라라기보다는 현재 이걸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평균치와 비교를 했을 때 최대로 올라간다면 한 연 1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논의가 됐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성으로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자, 우선은요, 이게 2024년 9월 22일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담을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는 아무래도 세금 내라면 다 싫어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반발 같은 것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여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나 뭐 이렇게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은 뭐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반려동물 보유세를 이제 받아낸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걸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고 검토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수가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전체 가구의 한 15%가 31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지금 기르고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현재는 뭐 전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게 이 세금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내가 보기엔 이거는 약간 구실 같기도 해. 구실 같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세금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뜯어낼 구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세금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담배세 올라갈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였어? 담배를 끊게 해야 된다면서 담배 가격을 엄청 올렸잖아. 근데 실제로 담배 세금은 늘어났지만 그 금연율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잖아. 그지? 그리고 그 담배나 술 같은 데서 오는 주세가 우리는 엄청 커요. 대한민국은 엄청 높아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외 여러 나라 가다 보면 이런 쪽으로는 세금을 아예 안 붙이는 나라도 있어. 그래서 왜 이런 쪽으로는 세금을 많이 안 붙이냐면, 담배랑 술 같은 거는 사실상 서민들의 삶의 애환 그 자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주세도 또 엄청 높단 말이야.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담배랑 소주 가격은 이런 거 올리면 안 된다 이랬는데 갑자기 올렸잖아. 이 개놈의 새끼들이. 그치?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또 그런 뭔가 급연자라던가 흡연자한테 정상적으로 세수가 돌아갔냐면 그게 아니거든, 결국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삥 뜯는 거고, 내가 보기엔 그거 하나의 구실로 지금 반려동물 보유세가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방금 전 말했던 것처럼 이걸 걷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근거가 방금 전 말한 것처럼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 뭐 유기된 동물의 비용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고양이는 어차피 산책을 안 가거든. 고양이 똥은 이때까지 복돌이가 싼 똥 다 내가 치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왜 똥값을 왜 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뭐 이제 통과가 될 것 같다, 뭐 논의가 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커뮤니티마다 반응은 조금 달라. 남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 남초는 세금을 매기는 게 맞다. 애도 걔도 돈 있고 능력 되는 놈들만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단칸방에서 키우는 병신들 보면 능력 있는 사람만 키우게 하는 게 맞다. 이거 나 때리는 것 같은데, 그 단칸방에 키워도 고양이한테는 수직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게 복층으로 왔던 게, 저는 약간 좀 개방감이 있는 걸 좀 좋아하거든. 약간 편한 게 그런 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복도리까지 생각해가지고 내가 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초에서는 찬성한다라는 얘기가 조금 더 많았고, 그리고 그러면 유기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왜 보유세 걷는다는 순간에 얘들 다 버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럴 일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리고 처음에는 네가 고양이 기르는 걸 신고를 해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엔 신고를 안 하거든. 신고를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정착이 되려면 나중에 그 시스템이 좀 정교화 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엔 논의가 될 때 다른 나라에서도 야,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막 신고도 안 하고 근데 우리 집에 복돌이가 있는 걸 누가 알 거야? 아, 여러분들은 알지, 그렇지? 그러면 저 어반이 세금 내고 있냐 확인이 가능하지만 보통 사람은 모르잖아, 그거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남초에서는 이게 좀 잘한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여초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이게 좀 다른 생각보다는 조금 찬성하는 부분들이 많았어. 그래서 여초에도 이게 똑같이 올라왔는데 여초의 반응은 좀 뭐랄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남초보단 조금 많았어. 그래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랄지를 트냐? 너희들 돈만 뜯어 뭐 한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반대로 뭐 애를 그러니까 동물들 유기하거나 이런 애들을 먼저 좀 세게 처벌을 해라. 그게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내가 말한 것처럼 야, 고양이는 똥도 안 싸는데 왜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남초보다는 찬성 비율이 적긴 적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 절반 정도 50%는 조금 안 되게 찬성을 하는 분위기였어. 찬성이다. 책임감 없이 막 키우는 사람이 되게 많지 않냐. 그리고 반대로 이거 세금 내라고 하면 유기 폭증하는 게 이게 또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윤석열은 언제 죽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우선은 이제 이게 그러면 먼저 반려동물 보유세가 맨 처음에 시행됐던 곳 유럽에서는 이게 어떻게 세금이 나갈까라고 봤을 때 우선은 이걸 먼저 시행한 나라들이 이게 가장 잘 많이 안정화가 된 게 독일이거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모든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장착시키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나도 깜짝 놀랐던 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양이 같은 거를 그냥 막 분양을 했어요. 고양이 같은 거 막 분양을 했거든. 그래서 뭐 똥고양이 2마리 길러가지고 막 가정에서 분양을 했어. 그래서 막 품종묘 이런 거 막 30만 원이면 샀거든. 지금은 품종묘가 거의 200돈부터 시작을 해. 전부 다 브리더 등록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다 등록을 해가지고 그거 한 좀 인기 좋은 거 랩돌 같은 거 있잖아. 랩돌 같은 거나 이런 건 기본 200부터 가고 조금 인기가 없거나 아니면 조금 못생긴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한 100만 원 정도. 보통 그렇게 팔려. 보통 펫샵에서는 그렇게 팔리고 지금 뭐 이게 브리더들한테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된 데서 이렇게 하면 가격이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옛날이랑은 달리 지금 와서는 좀 등록되는 게 좀 빡세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일단은 독일 같은 경우 독일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전부 다 마이크로칩 등록을 해버리면 이게 좀 쉬울 것 같은데 문제는 요게 유로가 세금이 얼만큼 나오냐면 현재 그 유럽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반려견을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연평균 약 26만 원 정도 세금 내는데 문제는 이게 세금이 다 달라. 그래서 보통 좀 조그만 애들 있잖아. 걔들은 조그만 뭐 치와와 같은 애들 있잖아. 얘들은 한 100유로에서 시작한 거지. 100유로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몸무게가 커지면 점점 늘어나는 구조야. 600유로까지. 그리고 그 공격성이 높은 맹견으로 분류된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800유로까지 올라가. 그래서 800유로면 뭐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한 1000이 아니라 12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평균적으로는 약 26만 원 정도가 되고 나는 근데 이게 조금 좋았던 게 내가 보기엔 이게 좀 뭐가 좀 마음에 눈에 들어왔냐면 나라마다 뭐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등록을 시킨다고 하더라고. DNA를. 그래서 개똥을 치우지 않잖아. 그러면 그 DNA를 찾아가지고 견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뭐 이건 난 좀 찬성하는 것 같아. 그리고 미국은 유럽보다는 세금이 조금 더 낮고 그리고 네덜란드도 독일이랑 비슷하게 강아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근데 116유로 요 정도로 이제 독일보다는 조금 낮게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대신에 동물 뭐 학대나 유기를 조금 더 감시하는 잘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뭐 이게 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뭐냐면 저도 뭐 이게 동물을 기르고 그러는데 동물 기르는 사람 중에서 동물 기르는데 세금 내라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이 없다고 봐. 왜냐하면 동물 기르는 사람들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물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거 이런 걸 진짜 싫어하거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우리 구독자한테 욕먹었던 게 그걸로 욕먹었어.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방에 있는 동물들도 다 같이 죽었거든. 굶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야 죽을 거면 동물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혼자 곱게 가지 애들 좀 어떻게 뒷일을 좀 부탁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구독자들은 그런 거야. 어머니 형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동물 걱정하는 거냐고 그랬는데
사실 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혼자 갈 거면, 야, 남은 개고양이들은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 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사람마다 뭐 생각은 다른 거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이렇게 애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세금을 내는 거에서 그렇게 크게 큰 거부감을 가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지. 약간 좀 뻔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냥 세수가 이 세금들이 동물들한테 고스란히 들어간다기보다는 과거 뭐 이제 주세 담배처럼 사실상 그게 그 사람들한테 돌아간 게 많지가 않잖아. 엉뚱한 데 들어가잖아. 빵꾸난 세수 몇 군데 들어가니까 그게 조금 꽁기꽁기하다라는 정도가 있지. 저는 뭐 이 세금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요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마 좀 통과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앞으로 세수가 계속 모자라게 계속 비게 될 거니까 뭐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 이런저런 세금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세금이란 게 이게 거두게 됐을 때 생각보다 여파가 커지는 게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엔 금토세 같은 경우가 그렇단 말이야. 금토세는 여파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걸로 거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그런 나름의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조금 경제에 좀 최대한 덜 타격이 가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세금 슈킹치는 게 이게 뭐 내가 봐도 맞지 않나,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